2025년 7월 21일 표상록의 코인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가드님, 불타오르네님. 7월도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되게 여름이 많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홍수 피해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다들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뜨거운 여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마 퇴근길 또는 퇴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시장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대부분 좀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의 수익권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전반적인 시장 현황, 시황 현황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저희가 지금 이런 법안들 통과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또는 디파이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XRP,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XRP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후에 저희가 알트코인 중에 좀 관심이 있어 하는 코인들 어떤 것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브라는 코인을 좀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크립토 위크로 좀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부결이 됐었죠. 부결이 되면서 조금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져서 시장도 좀 하락을 하였는데,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은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 클래리티 액트, NT CBDC 법안 모두 이제 최종 승인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서막이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좀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황 살펴보기, 그다음 XRP 심층 분석, 그다음 알트코인 종목 분석 이렇게 좀 크게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은영님, 불댕유피님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요, 전반적으로 좀 횡보하는 분위기도 있고, 비트코인이 주로 그렇고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이더리움이 사실은 올해 되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덕분에 좀 알트코인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계속 저희들도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나머지 알트코인이 움직이는 이제 토탈 3를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분위기 어느 즈음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불장의 서막인 것 같다, 전조 단계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기준으로 62% 정도를 기준으로 62% 밑으로 좀 빠지게 되면은 조금 더 알트코인의 시즌이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도미넌스가 62% 아래에 있습니다. 한 61%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트코인 장세가 더 흘러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다음에는 이제 60%까지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좀 더 화해하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 장세가 좀 더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분도 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코인 기준으로 좀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디파이 관련된 것들, 그리고 민코인들 이렇게 종종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프린시플님 안녕하시고, 비트손다님도 안녕하시고, 부자가 되봅세님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렸죠.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켜보시면서 2013년도에 있었고, 2017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있었고, 2025년도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물음표로 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알트코인 2.0, 알트코인 1.0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 서막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꾸준히 트렌드를 관찰해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이거 후행 지표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초기 증상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좀 가격이 빠졌고요.
이제 이더리움은 플러스 23%, XRP는 18% 상승했고 솔라나도 8%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행보 조정, 그리고 알트코인은 순환매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비트가 행보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가 정리를 한 표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작년에 썼던 비트코인 10억 한다라는 책에도 이 내용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 행보할 때, 하락할 때, 그리고 도미넌스가 상승할 때, 행보할 때,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이제 이런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행보를 하고 있고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 가격들을 보시면은 상승을 하는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마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뭐 알트코인의 메인 불마켓, 불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이때는 진짜 메인 불마켓이 나타날 것이고 저는 이 시기를 한 10월 전후로 생각하고 있다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매크로 상황이나 가상자산 시장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지금 시기로는 한 그 정도 시나리오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꾸준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마 과거부터 비트코인 또는 알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페이지 1 비트코인, 페이지 2 이더리움, 페이지 3 라지캡, 그리고 페이지 4 알트코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2 정도 이더리움까지 왔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먼저 상승을 하고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과 왔다 갔다 하면서 비트코인은 행보를 하고 이더리움이 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뭐 이후에 보시면은 페이지 2에서 페이지 3로 바뀔 때 이더리움이 또 다시 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제 라이즈캡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움직임이 가고 그다음에 라지캡 다음에는 이제 진짜 진정인 알트 시즌이 와가지고 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순환매를 돌이키면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고 큰 시장 구조상으로는 지금 한 페이지 2 정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한번 참고해 보셔라고 자료를 준비를 해 보았고요. 아마 지금 뭐 개인들도 뭐 투자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결국에는 ETF 시장의 영향이 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관 자금 또는 이제 기업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순유입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순유출보다는 순유입이 많다라는 걸 아마 직감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누적적으로는 뭐 551.2억 달러 순유입 지난주 대비 23.8억 달러 순유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주 가까이 순유입이 있었다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순유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그만큼 뭐 크립토 위크뿐만 아니라 이런 매크로적인 관세 이슈도 좀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 금리 같은 부분, 유동성 부분도 좀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리스크 온 기조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지금 가격적으로 되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ETF도 이렇게 엄청 솟아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 2월에 바이빗 해킹 사건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계속 행보를 지루하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는 순유입이 계속 진행되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약간 그 폭발적인 힘으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이후 75.2억 달러 순유입이 있었고 지난주 대비 21.8억 달러. 그래서 엄청 지난주에 많이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누적이 75억 2.2억 달러인데 지난주에만 21억 8천 달러가 들어왔으니까요. 거의 한 3분의 1 가까운 수준이 지난 한 주에만 순유입이 있었다라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박원일님께서 8월, 9월 약세, 영국의 비트메도 뉴스 소식을 들었는데 조금 정리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8, 9월 약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뭐 대부분의 뭐 금융사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 시즌 전에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줄어든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지금 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타나는데 걔들이 매도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해도 뭐 의회의 승인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빠르면 6개월, 길면은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지난 작년에 독일이 한 7월, 8월, 6월 정도에 쭉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이켜보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오히려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러한 뭐 미국에서 법안 뭐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뭐 영국이 팔면은 분명히 그것을 다시 뭐 가져갈 수요하고 있는 큰 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확한 저점,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알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것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ETF 같은 경우는 보통 중장기 자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ETF를 사실 개인들도 많이 거래를 할 수 있기는 한데요. 특히 기관이나 기업들이 좀 들어온 자금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뭐 펀드 형태로 한 3년,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뭐 5년, 7년 단위로 좀 묻어두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물량이 잠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이 된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던질 가능성은 뭐 크지는 않다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ETF 유입 현황도 보지만 TVL도 많이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마켓캡이랑 디파이 TVL 비중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는 가장 열에 있습니다. 가장 끝열에 있고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적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유통 물량이 좀 적으면은 뭐 적은 자금으로서 이제 크게 가격을 변동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하락장에서는 통하지는 않지만은 불장에서는 마켓캡 TVL 비중이 뭐 이 숫자가 낮은 종목을 고려해 보는 전략이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크립토 위크를 통해서 3대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제도화, 산업 성장에 있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 보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4가지 정도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파이 TVL 상위 종목,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활용되는 블록체인, 디파이 카테고리 중 상위 시가총액 종목, 그리고 기업 금융기관이 채택한 인프라 아키텍처 블록체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XRP 그리고 커브 이렇게 2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 무역 협상이죠. 이것은 사실 올해 2월부터 이어져 왔던 것인데요. 이제 8월 1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진전도 많이 있었고 아마 지난주에도 대부분의 관세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뭐 EU 또는 일본 등과 아직 일부 국가는 협의 그리고 합의가 남았다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은 뭐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EU에 우리는 3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실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부분은 한 15에서 2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는 좀 과했다. 협상용이었을 뿐이고 지금은 15에서 20% 정도를 이제 실질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숫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증시엔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조금 더 낮은 관세율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것이 아직 최종적으로 클로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8월 1일 이후에도 관세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트럼프 올웨이즈 치킨 아웃 이제 타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런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고 결국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고 시장에 긍정적 움직임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크립토 위크 소식도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핫 이슈,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서 이제 패권 경쟁의 본격화. 그래서 이제 SEC 의장도 가상자산 3법 통과가 환영한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한 2,60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지금 7,500억 달러 규모 돌파 시 미 국채 시장을 재편할 것이다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니어스 액트이죠. 이것은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거래 기준에 대한 설정이고 은행이 금융기관 진출을 발판을 모색했다,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00억 달러가 넘느냐, 남느냐, 그리고 아래이냐에 따라서 넘으면은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0억 달러 미친 경우에는 주정부의 규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1대 1 달러 연동 의무화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라룬의 사태 교훈에 따라서 이때는 사실 알고리즘 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담보금, 준비금 없이 이렇게 발행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1대1로 뭐 이런 달러 또는 단기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시 의무도 나타났는데요. 이제 매월 준비금 구성 상세 공개하고 독립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금고 분리 의무, 이제 다른 목적의 대출 담보 제공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위에 예치금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대출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안 된다. 과거에 이제 FTX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죠. 이제 자회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뭐 대출을 해주었던 것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서 좀 파산을 했던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행사 자체가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안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에 금지를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오히려 디파이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문에 이제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 조금 지금 화랑을 펼쳤고 그와 관련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커브가 있고 뭐 에이브라는 코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디파이 관련 섹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의 승인은 이제 지니어스 액트 크립토의 썸머가 오는 것이 아니고 디파이의 썸머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 구조화 법안인데요. 이제 가장 심플하게는 SEC 관할의 증권 그리고 CFTC 관할의 상품인데요. 이것에 대한 규제를 분류를 좀 명확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것들은 CFTC가 이제 현물 시장 위주로 주요 규제 기관이 되고요. 증권성이 있는 것들은 SEC가 이제 부분적으로 파셜리 이제 디지털 자산을 관할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증권, 상품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분류를 하였고 또 재미난 것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좀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보통 재단들이 처음 코인을 출시하게 되면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아집니다. 대부분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탈리 부테린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뿌려져 가지고 개발자들이 각각 좀 탈중화가 많이 되었는데 이런 탈중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정 공시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시장에 친화적인 법안이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안티 CBDC 관련 법안인데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반대 법안입니다. 이것을 사실 CBDC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거래가 다 추적되고 조회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현금을 쓰지 않습니까? 현금을 쓸 때 일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뭐 다른 뭐 이런 것들을 좀 우회하기 위해서 현금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것은 사실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CBDC를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정부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인권의 침해도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은 연준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차단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준의 CBDC 개발은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DC는 주로 지금 중국에서는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우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뭐 허용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지난주에 나왔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흐름들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 크립토비크가 완전 승인되고 난 이후에는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 잠깐 쉬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난 거겠죠. 이제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1월을 생각하시면 알 것 같습니다.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자마자 바로 10% 상승을 하였고 이후 약 한 2, 3개월 정도 한 20% 정도 뭐 횡보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상승을 하였는데요. 뭐 지금 단기적인 뭐 비트코인의 약간의 조정, 뭐 큰 조정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수익을 실현하는 부분이고 손바뀜이 일어나는 뭐 건강한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저는 결국 이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달러의 가치를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릇을 하나 더 만들었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그릇에 이제 달러를 계속 담음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좀 지켜나가고 이런 자산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쿨가이님께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RLUSD, 스테이블로 리플, XRP 자산 가치가 커지면 스테이블 코인이 허브로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서클 자금을 오를답니다. 뭐, 네. 이런 다양한 뭐 의견들이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뒤에서 XRP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리플을 인수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 이슈들은 항상 있지만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하는 것을 좀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원일님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쿨가이님께서도 네, 뭐 서클사 그리고 리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팩트를 체크하는 것 그리고 의견을 구분하는 것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견은 사실 팩트에 기반한 의견일 수도 있고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후에 이런 의견들을 좀 분석해 보시는 그런 뭐 습관 지키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미국 퇴직연금에서 401k 가상자산 투자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표에다가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게 행정명령을 하자라고 이제 하였고 아마 이번 주에 행정명령 서명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 규모가 1경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거의 9조 달러이거든요. 어마무시한 숫자죠. 비트코인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 뭐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과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1k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 국세청 IRS에서 401k라고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401k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사실 뭐 한때 바이든 정부 때 뭐 이렇게 좀 일부 승인을 받고 기업이 신고를 하면은 401k로 비트코인을 뭐 한 3%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저지를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좀 본격적으로 열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캘린더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 CPI가 반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금리를 더욱더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은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것은 뭐 지나가는 단기 노이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이런 물가지수 발표가 많이 되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의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부합 또는 상회하여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예측치를 좀 하회하면서 고용, 노동시장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난주 데이터들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에 저녁에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 파월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U의 예금 금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중국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였고요.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 뭐 전반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기보다는 동결 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뭐 보시면 뭐 흐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 FOMC가 예정되어 있죠. 7월 31일에 예정되어 있고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수익이 많이 났다 또는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해서 막 너무 기뻐만 하시지 마시고 약간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리스크 온 기조로 움직일 것이다 예상하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냥 뭐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맥스, 리플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인기 좋은 거 아닌가요? 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리하게도 많이 채택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선행적으로, 선진적으로 리플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M2 데이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이제 지금도 뭐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 M2가 보통 10주 선행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잘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M2가 보시면은 10주 선행한 걸 보면은 한 10월에 잠깐 뭐 이렇게 조정을 받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 데이터만 보았을 때 뭐 그냥 되게 심플하게 계산했을 때는 한 15만 불, 14만 불까지는 비트코인이 무난하게 가겠네 정도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전망은 7월, 10월은 동결. 그래서 7월 동결할 확률, 10월도 동결이고 이제 9월이랑 12월에는 아마 좀 인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연내 이하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그래서 이것보다 사실 금리 인하를 좀 많이 하게 되면은 더욱더 환호할 것이고 이것보다 조금 늦어지면은 약간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 지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토탈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아더스 이제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3년부터 쭉 중장기로 상승을 했었죠. 이제 그렇고 지금 보시면 한 번 추세를 하락할 뻔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12월에 이제 불장이었던 거 아마 기억하시죠? 그때 한번 있었고 지금 이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 보시면은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 다음 지금 한 60.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60% 이제 이하로 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본격적으로 더 알트 불 마켓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적어 놓았지만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주에 62% 아래 떨어지면 알트코인 마켓 가속화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이제 중간 지지선 60%인데 이 아래로 떨어지는지 좀 지켜보면 되고, 이것을 이탈한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면은 아마 저희가 기다렸던 알트코인 장세가 더욱 강렬하게 일어날 것이고, 다시 반등한다면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들, 좀 큰 흐름들을 지켜보시고 종목을 보는 이런 탑다운 전략을 좀 많이 노하우를 익혀보시면 도움되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55점, 지난주보다 약 22점이나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33점이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죠. 그만큼 이제 알트 시즌이 지금은 좀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지만 아직 100점 만점 기준으로는 한 50점 가까운 수준이라 중립 구간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의 메인 피크는 오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은 2,614억 달러입니다. 이 2586은 지난주 숫자이고요. 지난주 대비 약 28억 달러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간략히 살펴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도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단기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되겠고, 해시 리븐 인디케이터 이것 또한 뭐 채굴자들이 던지는지 또는 그냥 가만히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 지표는 뭐 흰색 구간에서는 좀 사면은 좀 도움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채굴자들이 약간 항복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분홍색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표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좀 전환될 때 그때 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스코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켓 밸류 대 이제 리얼라이즈드 밸류죠. 원가 대비, 내가 산 원가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것인데 7 가까워졌을 때 그때 좀 조심해야 되고, 아직까지 한 2.3, 2.62 정도이고 정상 사이클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주 이평선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한 10% 이상 차이가 날 때 이때 좀 고점이 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러한 시기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정상 가정 중이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우리는 정상 가정 중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111일 평균선이랑 350일 평균선 곱하기 2를 비교해서 이제 111일 평균선이 1을 초과했을 때 그때 이제 거의 피크다라는 이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350일 평균선이 한 17.5만 달러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그 여유가 많이 있고요. 이 지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탑을 계산하면은 한 17.5만 불까지는 충분히 가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